이거 뭔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해서 이러는데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언제냐면 원래 그러지 않았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95% 이상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신호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 단절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은 아예 상상도 못 하실 거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요. 아예 남처럼 지내요 하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카톡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보면 진짜 거의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얘기하는 거는 다 뭐 재산세 나왔다, 얼마 어떻게 입금해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는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늦게 들어오든지 일찍 들어오든지 서로 터치하지 않고요. 다만 아이 관련한 문제 약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미성년자일 때나 이야기하지. 성년자가 되고 나면은 더 진짜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서로 언제 들어오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대면 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바람 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 피신 분들 오셔가지고는 우리 부부 관계는 원래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혼하고 싶어도 이제 유책 배우자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혼하기도 어렵죠. 가수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남편한테 나는 오빠랑 대화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부부는 부부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일상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공유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헤어지기가 어려워.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는 부부는 관계도 좋고 결혼 생활도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반대인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부부. 사소한 거에도 틀어질 수 있고 사소한 거에도 서로 악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화 단절은 이혼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비난과 무시는 사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비난과 무시가 일상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한쪽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과 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쭉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불행하겠죠. 부부관계도 별로 좋진 않고. 근데 그거를 또 한쪽에서는 견디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정도의 사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견디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다 못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하는 거죠. 사실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나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또는 배우자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평소에 이제 주고받는 대화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비난과 무시가 늘상 있었었던 부부관계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한 달에 500밖에 못 버는 주제.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럴 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당해도 당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원래 없는 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쪽이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아이가 인질이 돼서 때로는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견디다가 이제 이혼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는 이게 이혼의 신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해서 이러는데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언제냐면 원래 그러지 않았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이벤트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통 그런 게 언제 일어나느냐? 잘난 애인이 생겼을 때. 이제 배우자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을 밖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생기고 또는 본인의 경제적 지위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그럴 때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좀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발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모습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뢰인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얘가 요즘에 이러는데 최근에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그런가? 그러면서 자꾸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노력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하는데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하다. 너의 배우자가 너를 손절하려는 느낌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역시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비난과 무시는 확실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요. 이거는 정말 재빨리 도망가셔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배우자에게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련 두지 말고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폭력성은 결국은 얼마나 견디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폭력성 있는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분노를 어느 정도 쉽게 표출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만 되면은 그게 표출이 되고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화를 다스리는 방안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본인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쉽게 제압하는 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만난 분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질 않아요. 배우자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살면은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늘상 폭력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나. 근데 보통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있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맞춰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낸다. 이런 문제는 늘상 일어나거든요. 그 견디는 기간의 문제이지 폭력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바꾸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욕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연애 기간에 제3자들한테 보이는 모습들, 거기서 갑질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폭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폭력성이나 욕설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제일 편한 대상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한테 이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설이고 물건 던지기를 하는데 물건을 배우자 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본인 화를 이제 주체를 못하니까 바닥으로 던진다든지 다른 데로 던지거든요. 그걸 겪은 상황에서는 제가 화가 나서 그렇고 여하튼 뭐 난 다치지 않았다. 이게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는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거를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빡쳐서 뭔가를 했어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져요. 제가 했었던 어떤 사건 중에서는 소화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밑에 차량이 부서진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타인한테 어떤 해를 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못할 게 없거든요. 폭력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부부관계 이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없이 본인만 양보해야 돼요. 폭력적인 사람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폭력성은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폭력성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 깨니까 조용히 얘기해. 옆집 사람 다 들리니까 조용히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크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고. 한마디로 배우자를 억압하고 본인 뜻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안 좋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폭력성을 본인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제가 했었던 케이스 중에서는 집안에서 배우자가 폭력을 막 행사를 하다가 막 폭행을 하고 뺨을 때리고 밀치고 막 하다가 칼을 든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도망갔어요. 우리 의뢰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앞에서 남편한테 잡힌 거예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분은 우리 의뢰인보다 한 30cm 정도, 그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목을 조르고 막 그렇게를 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말리고 112에 신고하고 하면서 사건화 돼가지고 이혼을까지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고 이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고 했었으니까 살았지, 아니었으면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밤에 일어났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거나 했었다면 그 가해자가 과연 이 상황에서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조그만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폭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한 95% 정도는 이혼을 한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 단절, 두 번째는 비난과 무시,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이혼을 할 수 있겠다에 대한 강력한 신호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